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화웨이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기술 패권 다툼의 볼모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 쪽에서 중국 제조 2025라는 정책을 통해서 5G, AI,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견제해 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국 기업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인 5G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글로벌적인 선두에 달릴 수 있다는 부분을 굉장히 우려해 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2012년부터 화웨이에 대해서 중국의 정보 수집에 악용될 수 있다는 미국 하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정부 쪽에서 미국 통신업체들에 대해서 중국의 통신 장비 기업의 그 장비들을 쓰지 않도록 독려해 왔었는데요. 화웨이는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1987년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인 런정페이 CEO가 창업한 스마트폰과 통신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30년이 넘은 그러한 IT 기업입니다. 이번에 체포되었었던 멍한저우는 런정페이 회장의 딸로서 74세인 고령의 이 런정페이를 이을 차기 후계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그녀는 화웨이의 주식을 1.4%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창립 50년 전까지는 상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서 현재 상장하지 않은 기업이고요. 화웨이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6,036억 위안, 우리 돈으로 98조 1,574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전체 매출 가운데 절반은 통신 장비에서 나오고 있고요. 지난 6월 기준으로 해서 세계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30.7% 화웨이가 통신 장비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통신 장비 분야에서 2위는 에릭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9.3%, 그리고 3위는 핀란드의 노키아, 4위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중국의 GTE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화웨이가 이번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애플의 점유율을 꺾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애플은 11.8%, 화웨이는 시장 점유율 13.4%, 삼성전자가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 1위 18.3%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2위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 화웨이 기사는 굉장히 꽤나 위협적인데요. 3분기 삼성전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점유율이 3.4%가 빠졌습니다. 판매량도 14%가 감소한 수준인데요. 화웨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나 급증하면서 5,222만 대 팔렸습니다. 스마트폰과 통신 장비 시장에서 중국 기업 화웨이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입니다. 특히 통신 장비 분야에서 여타 기업들 대비 30%가량 낮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5G 장비 분야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1일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2020년까지 5G 서비스 상용화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신 장비의 슈퍼사이클 도래가 임박해 있습니다. 이 시점 미국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중국산 통신 장비 고사 작전은 올해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GT에 대해서 대북 이란 제재 위반을 혐의로 해서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도록 제재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지난달 21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독일, 일본, 이탈리아 같은 동맹 국가와 동맹 기업들에게 화웨이와 GTE 등 중국산 통신 장비를 쓰지 말도록 설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사이버 공격이나 스파이 활동 등을 근거로 해서 그러한 국가들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내수 시장에 벽을 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내수에 들어오는데 제한을 뒀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미국은 동맹 국가들과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중국 기업들을 왕따시키고 있는데요. 호주, 일본, 영국 등지에서 올해 5G 장비, 화웨이 쪽의 장비를 배제하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5G가 무역전쟁과 금리 인상,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과 정책적인 모멘텀, 성장 모멘텀을 받으면서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그러한 분야인데요. 5G는 4G보다 20배 빠른 통신 서비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가전, 스마트홈,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같은 모든 것이 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는 IoT, 사물 인터넷 시대의 배경이 되고 있는 5G인데요.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그치지 않고 통신 장비 시장까지 석권하려는 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통신 장비 분야에서 20%의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25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투자 계획을 최근에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의 최대 피해국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언급돼 왔습니다. 이들 국가에 수출하는 비중을 절반이나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들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무역 전쟁에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 첫 번째 시험대가 바로 삼성전자의 5G 통신 장비의 성장 여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통신 장비가 미국에서 퇴출되고 또 일본과 유럽까지 동조하게 된다면 그 빈자리를 삼성전자가 꿰차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포브스는 앞서서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앞선 기술력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화웨이는 우리의 경쟁 기업입니다. 미국이 정조준하고 있는 통신 장비 그리고 반도체, 이러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을 쫓아오고 있는, 위협하고 있는 쪽이 바로 중국인데 이것을 미국이 눌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5G 통신 장비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그 자리를 꿰차게 되면서 5G 스마트폰 출시까지 함께 하게 되면서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인지 삼성전자 주목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함께 살펴보시면 지난해 11월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1년 동안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44,400원의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이 방향성을 바꾸는 이슈가 반도체일지 스마트폰일지 혹은 이 통신 장비일지 앞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화웨이 악재가 우리에게는 반사 이익의 가능성으로 열려 있습니다. 다음 차트 한 가지 간단하게 좀 더 보죠. 화웨이의 납품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RFHIC인데요. 어제 오늘 음봉을 기록하면서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는 모습,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중국 내 5G는 또 중국 기업이 할 수밖에 없겠죠. RFHIC 현재 국내 유일의 질화 갈륨 GaN 트랜지스터 전력 증폭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기업에 만들고 있는 제품들 5G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5G 이슈를 무역전쟁의 각도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